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특별하게 그 뭐 해드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게 약간 혼란이 옵니다. 이거 안철수 대표님 지지율도 안 오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불안감을 느끼시는 그런 타임이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목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겸사겸사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님이 출마 선언할 때 보면 미래를 향해서 간다. 그다음 그 위에 공정이 있었습니다. 이 공정은 저는 이번 선거를 공정이 키워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 특히나 2030 세대들이 느끼는 그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저거 편만 다 그 좋고 우리 편은 남은 나쁘고 뭐 이렇게 갈라 싸우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을 바로 잡자 해서 공정이 키워드로 봤는데 안철수 대표님 출마 선언 보면 미래 공정 그다음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시대 교체가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시대 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충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산업화 시대를 청산하고 산업화 시대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서 경제개발 5개년 해갖고 전두환 노태우로 오는 이 시대 때가 산업화 시대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나갔죠.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발전했습니다. 산업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계속 산업화에 매달려가지고 기업가를 살리고 뭐 기업에 세금 탕감해주고 공장을 살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이미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그 자동차 공장 한두 개 더 짓고 그 반도체 공장 한두 개 더 지어갖고 거기에 그 근로자들 투입시켜갖고 고용 창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그 로봇이 막 다니죠. 공항에도 로봇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막 그 해설해주고 물건 주문하러 가면 전부 자동화가 다 됩니다. 이거 자동화 안 시키고 사람으로 다 한다는 건 안 맞다는 얘기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뒤처지는 이유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못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 제가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 손정희 회장이라고 소프트뱅크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서 그 돈 많이 벌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터넷 디지털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걸 조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 디지털 뭐 지금처럼 뭐 5G 계속하는 4G, 5G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글자 쳐갖고 네트워크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현재 이 상황을 예견을 하고 그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산업 바꾼 겁니다. 이 구조를 그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쪽으로 엄청나게 보강을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틀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를 앞서가는 5G가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제일 앞서가죠. 인터넷 속도 이런 면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디지털로 변화를 안 하고 아직까지 아날로그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비판할 때 아직까지 도장 찍는 세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인터넷으로 전자결제품 끝인데 걔네들은 서류로 프린트 해가지고 복사해갖고 그걸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면 위에 사람 도장 찍고 다음 위에 사람 전달해주고 이거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은. 그 다음 민주화 시대는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먹혔던 부분입니다. 가장 인간의 우리 아무리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해도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어떤 그 자유롭지 못하면 이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독재 정부를 타도하자면서 들고 일어난 게 민주화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양김 체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이제 쭉 이어오는 이 시대가 이제 민주화 시대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화 세대들입니다. 그 당시 때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전부 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한 번씩 가봤다. 저도 대학교 때 그 학교 수업 마치고 밖에 나오면 그 저희 학교가 교문이 아주 넓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완전 전쟁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 제가 대학 다니는 시대입니다. 84년도, 85년도에 나오면은
도로 저쪽 건너편에 전경들이 이게 있죠. 이 전투복 입고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교문 나가면 바로 논이거든. 그래서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를 쫙 막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손수건으로 입에 마스크 물 적셔 갖고 가루고 이만 체류탄 가루 날라오면 못 견디니까 가루고 몽둥이 들고 앞에 이제 이 그 돌격대들이 앞에 있습니다. 저쪽 전투 경찰도 마찬가지 몽둥이 들고 이렇게 막 그 뜰이 패러 오는 애들 있어요. 돌격 부대들 이 애들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쭉 라인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이 덩치 큰 남자들이 앞에 이렇게 탁 포진합니다. 전경들처럼 딱 이렇게 마주보고 또 이거 옛날에 전쟁 칠 때 하는 것처럼 중세시대 전쟁처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여학생들은 뭐라 하냐면 그 뒤에 갖고 그 보도블록 있죠. 인도 보도블록 그걸 막 깹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치마 같은데 행주산성 그 대처하고 비슷해요. 치마 같은데 딱 담아갖고 막 앞에 갖다 나릅니다. 나르면 그 대학생들이 그 돌을 가지고 전투경찰 쪽으로 전경 쪽으로 던져요. 던지면 저쪽에서는 체류탄을 팡 쏘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밀고 가다가 나중에 그 체류탄 한번 터지고 학생들이 쭉 밀고 갔다가 전경이 밀고 들어오면 아 이게 진짜 이야기하니까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다 슬픈 과거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전경들이 막 밀고 오면 학생들이 도망치다가 늦게 도망친 애들은 이제 앞에 그 몽둥이 들고는 전경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몽둥이를 막 때리죠. 그럼 대신에 또 학생들이 밀고 올라가면 전경 쪽에 그 애들이 도망 빨리 못 가갖고 잡힌 애들 있죠. 그럼 학생들한테 둘러싸여갖고 그 다 벗기고 홀럭 벗겨갖고 또 한번 얻어 터지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민주화 시대고 이건 지났습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화를 그 핑계로 힘을 겹치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도 잘못된 거고 산업화를 주장하면서 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국민의힘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K문화가 선도하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K문화가 선도하는 제가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블랙핑크의 그 Kill This Love인가 그게 탁 틀어놓고 보면 막 이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요. 방탄소년단부터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려면 4차 산업으로 가려면 메타버스 지금 요번에 이거 안철수 대표님 이거 이제 개동하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라이브 해갖고 메타버스로 이제 여기 지금 그 저도 아직 안 해봤지만 접속하면 요 이렇게 캐릭터 나오죠. 이 캐릭터 이제 각각의 사람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고 안철수 대표님 만약에 나오면 여기 왔고 연단에 와서 이제 설명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도는 잡아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면 뭐 사람도 시장통에 가갖고 그 오뎅 하나 먹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건 옛날 시대고 코로나 시대 그거 갖고 그 마스크 풀고 오뎅 막 켜먹고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모여가지고 지지자분들 여기 모여갖고 나중에 여기서 또 뭐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게 기능이 될 겁니다. 해갖고 축제의 분위기로 이 공간에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지금 그 미래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시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안철수 대표다. 그래서 시대 교체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대가 지금 안철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10년 전에 그 출마하셨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그 시대에 안 맞았어요. 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시험을 쳤는데 다 맞추는데 한 개 정도를 틀리고 와요. 시험 치면 틀리는데 뭘 틀리냐면 저거 반 애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지 혼자 틀리고 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애가 거기서 그 무슨 문제냐면 질문이 있고 보기가 4개가 있으면 딱 보면 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학생들은 답이 보이니까 이걸 찍으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보기를 다 읽다 보면 나머지 보기 중에도 표현에서 문제가 생기는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그냥 틀린 거 찾아보고 끝내보면 되는데 이걸 보면 이 문장이 도저히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못 넘어가니까 여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얘도 틀렸지만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더 모순이 됐고 얘를 찍는 겁니다. 그럼 1번이 답인데 얘 혼자 4번을 찍는 거예요. 그럼 시험 치고 나면 다른 애들이 우리 애를 막 놀리는 겁니다. 한 개 틀리는 애를 반 정도 맞추는 애들이 놀린다고. 그것도 틀렸냐고. 그래서 애가 집에 와갖고 나한테 고민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도 다음부터 이게 좀 야리송한 생각이 들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틀려버리니까 자꾸 애들한테 놀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네가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건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모이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시대가 그렇게 맞춰지면 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맞춰지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이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개 틀려가지고 애들한테 놀림감이 되더라도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 뛰어난 인재들이 합쳐 모여있는 그곳에 갔을 때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바꿔버리면 답이 아니진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뭐 그 공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쭉 짜고 공부하는데도 너보다 더 잘하는 놈이 한 5명 정도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안철수 대표님이 과거에 정치할 때 하신 거는 패거리 정치를 해가지고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고 상대방을 잘 죽일 수 있는 이 인색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상대방을 누가 잘 죽일 수 있느냐에 초점 맞춰서 보면 안철수는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아니거든.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고 화합해야 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화합하는 시대라는 이 큰 테두리로 딱 보면 안철수가 돋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 흐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도 출마할 때 이제까지 여의도 정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는 몸에도 안 맞는 거를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하고 안철수 정치를 하겠다. 내가 가진 전문성을 살려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요즘 그 방송에 나오는 안철수 대표님 보시면 조금 달라 보이는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진짜 여유가 일단 느껴집니다. 여유가. 이번에도 그 문제 말이 할 게 너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하난을 다 보냈죠. 각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안철수 대표한테도 이제 그 청와대 그분 누구죠? 이철희 정무수석인가요? 그분 이철희 씨도 안철수 팬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이 사람도.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안철수 대표가 가깝다고. 그 이상한 사람들만 안철수 싫어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반 애가 시험 문제 한 개 틀렸는데 시험 문제 2개 맞췄고 다 틀린 놈이 우리 애를 놀린다고.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놀린다고. 쥐뿔도 없으면서 똑똑하니까 욕하고 오히려 놀린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난을 전달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나서 가고 나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무슨 얘기했나 해갖고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상특검,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문제 많으니까 특검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 얘기 했는데 뭐 이쪽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가다가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질문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자들이 전부 다 뭐 중요한 걸 빠뜨리지 싶어갖고 뭘 빠뜨렸냐고 딱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난 저거 일주일에 물 몇 번 줘야 되는지 그걸 안 물어봤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다고. 저는 이거 웃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왜냐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간방 가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선거 개입하지 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 선물 받은 이 난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이 난을 일주일에 물 몇 번 줘야 되느냐는 이 중요한 질문을 안 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시대가 이제 안철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놈 대선에 이야기하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진짜 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손바닥에 왕자를 왜 썼는지 이게 의미하는 건지를 꼭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면 아시면 답변 좀 주십시오. 손바닥에 사인펜으로 왕자 써갖고 이거는 주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튼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냐. 저는 이 부분에서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안 넘어가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제가 이 손바닥에 왕자밖에 생각이 안 났어. 뭐 정책을 이야기하면 저게 추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점쟁이 전보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신뢰도가 안 가죠.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베일에 가려있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부인 김혜경 씨하고 물론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열상 그러니까 찢어지는 사고 당하고 나서 뭐 앰뷸런스 사진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사진만 올린 게 아니고 또 뭐 올리고 그게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 부인 김혜경 씨가 그 쉽게 말하면 사랑의 여보까지 다 했다고 닭살 돋게 지금 그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뭐 부인이 지금 뭐 그 외출을 한다 그러니까 온 기자들이 모여갖고 진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마 위에 찢어졌다 하니까 찢어졌지 않는지 온 기자들이 몰리니까 그
그 경찰에 연락해갖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뒤에 따라다니는 스토크 뭐 해갖고 신고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상한 복장하고 딱 등장해갖고 찍어놨더만은 그 뒤에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는 그 수행원이었다. 김혜영식 아니고. 근데 수행원이 그 비싼 그 옷을 입고 이 마스크를 끼고 이 좀 너무 베일에 가려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 국민들하고 싸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맞고 윤석열 후보가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죠.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청년 지지자가 이제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이번 대선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하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느 누구도 찍을 수 없습니다. 못 찍겠다는 얘기지. 양심상 도저히 못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2030 세대의 그 양심으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재명은 더더욱 아니고 못 찍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럼 제3지대 후보를 선택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착한 사람 찾아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안철수만큼 착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설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연합하는 모션을 취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배신이다 이렇게 해갖고 몰아갖고 공격해버린다고. 그러면 이 정치적인 이런 술수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로 그냥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간접적으로 2030 세대의 그 표심을 잡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명분이 나와야 된다고. 명분이. 윤석열이란 이 후보가 지금 부인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조사심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고발 사주도 지금 그 손준성 씨가 뭔가 지금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결정적인 뭔가가 나와가지고 명분상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가 그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느낌 나오듯이 나오면 명분이 생기면 그때는 과감하게 모션을 취할 수 있다. 이게 거의 마지막에 빅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끼리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2030 세대 여러분들도 이번 대선 끝나고 절망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가장 앞에 보이고 어느 정도 생존이 돼야 돼요. 안철수 대표를 밀어가지고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 상황이 생겼을 때 홍준표 후보하고 어떤 연합전선을 펴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미래를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오픈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건 뒤에 쓸 수 있는 카드, 그 숨겨진 카드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니까 문제가 우리 편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듣잖아.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도 솔직히 말해버리면 저쪽 편으로 가갖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전두환식 독재정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독재정부라고 생각하느냐면 삼권 분립이 파괴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왜냐하면 검찰 그만두고 최소한 2, 3년은 지나고 해야 돼요. 대권 나오려면. 이제까지 검찰총장 하다가 그만두고 돌아서서 대권 출마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행정부를 대통령 권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견제하는 게 검찰인데 검찰총장 하다 돌아서 나왔고 대통령 해버리면 지금 그 밑에서 검찰총장 할 때 밑에 있던 사람 그냥 검찰이 했으면 괜찮지만 검찰총장이잖아요.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지금 그 한동훈 씨부터 해갖고 전부 다 거의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 되고 나면 그 사람 한동훈 씨가 지금 검찰총장 되겠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올라가 요직에 올라갑니다. 그럼 검찰이 대통령의 오른팔이 돼갖고 검찰의 칼날이 정부를 위해서 휘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제를 해야 될 칼이 정부를 방어하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내리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갈공명이 조조한테 유비가 쫓겨가지고 그때 난리 나갖고 막 쫓겨가갖고 그 백성들 데리고 도망간다고 애묻죠. 애묻고 건너가 도망가고 나서 쫓겨가고 나서 그 다음은 뭐 했냐면 제갈공명이 오나라 송군을 찾아갔다고. 찾아가갖고 설득을 했죠. 이게 설득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설명을 한 걸 겁니다. 하면 듣고 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죠. 적벽대전입니다. 이때 연합 안 했으면 오나라가 진작 무너졌다고. 조조가 끝내버렸다고 게임을. 윤석열이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그 힘도 없이. 그래서 그 유비와 송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맞고 나서 조조가 대패해갖고 돌아가고 나서 삼국이 세 나라가 위초고 세 나라가 솥발 형세로 균형을 잡아갖고 다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지하시는 분들도 안철수 대표를 지지해줘야 돼요. 이재명 지사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거 느껴지잖아요.
국민들하고 싸워버리면 언론이 편파적이다 이런 소리 나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당 후보가 언론이 편파적이다는 말 해버리면 이건 한번 졌단 얘기예요. 항복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뻔하니까 빨리 안철수 대표 쪽으로서 안철수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면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건 윤석열 지지율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50% 이상을 계속 유지해서 좀 몇 달 가버리면 다음 달까지 50% 이상 계속 가버린다.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굳혀버립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다 하고 끝내버린다고. 이걸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냉정하게. 이렇게 끌어올려야만 막을 수 있다. 안 맞고 나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면 저같이 안철수 대표 지지하는 사람은 또 버러워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갈 거고 또 거리에 나가고 시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좋은 이 환경에 이 추운 날씨에 지금 밖에 나가고 시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는 후보의 경쟁력을 봅니다. 좀 있어 보십시오. 내조 부분이 나옵니다. 방송에 부인들이 TV에 등장한다고. 돋보이잖아요, 단연. 안철수 대표님 가족이 더 돋보이는 이유가 상대방 쪽의 가족들을 봤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거는 안철수 대표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하느라고 목소리도 좀 잘 안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그 느낌은 조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1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까지는 그냥 이대로만 쭉 가시면 돼요. 가면 선거는 우리 편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이 헛발질해서 이깁니다. 안철수 대표는 헛발질 할 게 없습니다. 털어서 문제 나올 게 없거든. 지금 보십시오.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출판 기념사에 가갖고 그 축사회전으로 나가갖고 종이 떡 들고 가갖고 하도 내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캠프에서 연설문을 써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기사도 말만 하면 부산이 재미없다 캐프질 안 하나. 나 부산 살고 있지만은 여튼 이런 식으로 자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한 달만 더 지나보십시오.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희망 가지시고 확실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선 승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